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 했던 거 복습을 좀 해보자고요. 자, 우리 책에는 16페이지. 16페이지.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 내용이 보니까 우리 3장이죠. 네, 부동산 시장론. 자, 일단 이래 공부하셔야 돼요. 항상 중요한 건 제목 자체가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쓰고 있는 부동산 시장. 자, 일단 시장이란 말 뜻이 뭡니까? 시장,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시라고. 물건 등이 매매되고 수요자 공급자가 있는 그런 장소고 이게 시장이죠. 그죠? 자, 이때 보니까 시장에 대한 종류가 크게 두 개 있죠. 어떤 시장이 있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 반대. 오케이. 불완전 경쟁 시장. 요걸 하는 목적은 간단해요. 따라서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속에 포함됩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 속에 포함됩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다음에 가서는 뭔가 하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요 성립 요건이 4개 있죠. 그죠? 성립 요건이 4개 있는데 그 4개 있는 제목은 좀 기억하시라 겁니다. 자, 일단 말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요자 공급자 수가 다수가 있을 때는 완전 경쟁 시장. 그렇지 못할 때는 불완전이죠. 두 번째,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있으면 완전 경쟁, 없으면 불완전. 그다음 세 번째,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마음대로 시장에 진입과 퇴거가 가능하면 완전 경쟁, 그렇지 못하면 불완전이 되죠. 네 번째, 정보를 완전히 공유할래 말라는 거예요. 그런 네 가지 어떤 요건을 갖춰서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지면 이건 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완전 경쟁되는 좀 아시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얘가 중요한 거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 그러니까 항상 아실 거는 이 특성은 우리 부동산에 딱 4군데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무조건 하면 하여튼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라고, 특성은. 그럼 중요한 건 항상 이런 부동산 시장은 누구하고 서로 비교한다 했습니까? 특성 무조건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누구하고? 일반재화인 분필과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꽤 많지만 그 중에 4개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 다시. 분필은 전국적 일률적이지만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지역적 개별적이죠. 그래서 국지적이고 또 뭐 있으면 개별적이다. 또한 같이 분필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중에 훨씬 더 장기인 게 주택이죠. 결국은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할 때 지금 당장 공급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따라서 이 말은 수요 공급 조절이 뭐예요? 용이한 게 아니라 곤란하다. 그 다음에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이죠. 그렇죠? 이런 특징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 부동산 시장 기능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단지 알 것은 기능 같은 말이 뭐냐? 역할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절대 기능은 실제 나오면 틀린 답 내지 않는 게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 있냐? 요거 이 말입니다. 여과 과정. 여과 같은 말이 뭐예요? 같은 말 마시면 돼. 순환. 주택이 순환되는 과정 묻는 거죠. 즉, 이 말은 고급이 저급, 저급이 고급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뭐냐고, 이게 주택 여과 과정인데. 자, 이때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상향여가 반대 무슨 여가? 요거 기억하셔야 돼. 하향여가. 그래서 우리 크게 2개 마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마지막에 누가 가져갈래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때 보니까 소득이 높은 고소득 계층이 가져간다, 이게 상향이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이 가져간다, 이게 뭐죠? 하향이고. 그리고 이 건물을 팔 때 하자 보수에 팔 것인가 따져봐야 되지. 그래서 하자 보수에 보니까 집값이 훨씬 더 크게 뛴다면 이건 당연히 하자 보수하겠죠. 그 결과 결국은 건물은 좋아진다 하시다 보니까 이와 같이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뛰면 이건 상향, 거꾸로 수선비가 더 크게 뛰면 이건 하자 보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이건 건물이 점점점 노후화되어진 결과 하향되겠죠. 그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라는 말 있죠. 자, 효율적 같은 말. 효율적 반대. 비효율. 자, 같은 말 뭐 있습니까? 효율적이 못한 거지. 효율과 비효율 차이 뭐요? 무조건 무슨 차이?
한 게 있어. 그지? 초과이윤. 그러니까 무조건 나왔을 때는 뭐 있습니까? 초과이윤이 발생되지 아니한 시장, 즉 정상 이윤만 발생되는 시장을 다른 말로 효율적이다. 같은 말이 뭐냐? 자원이 합리적, 그죠? 합리적 배분된 시장 어디 효율적이죠? 이 말만 하시면 돼. 물론 이때 정보 양에 따라 약성도 있고 중강성, 강성이 있지만 이건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효율적 항상 나왔을 때 초과인이 없는 시장을 가지고 말한다. 만약에 초과인이 발생한다 했으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초과인이 발생한 순간 이거 멍땅다 뭐 있습니까? 효율적이 못한 시장이니까. 그래서 오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입지. 그래서 우리 입지에 대해서는 특히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장도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상업이 가장 중요하죠. 자, 상업 관련된 입지는 크게 두 개를 좀 정리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중심지 이론이 있을 것이고 하나 더요. 오케이, 인력 이런 두 개 있구나.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게 이 제목 자체에 대한 개념 마시면 안 돼. 자, 일단 이 중심지란 말 뜻이 뭐예요? 중심지, 동네 슈퍼, 이마트, 백화점,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옷가게, 몽땅 다 중심지야. 즉 물건이, 재화가, 서비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 그러니까 라면을 갖다 공급해 준 장소 뭐 있습니까? 동네 슈퍼 아니야. 꼭 그게 중심지야.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런 개념 먼저 아시고, 그러면 얘는 한 목적이 뭐냐? 동네 슈퍼가, 즉 다른 말로 뭐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될까? 될 것인가? 형성되는 과정 묻는 거지. 그죠? 들어보시고, 인력이란 말 뜻은 고객을 뭐요? 끌어오는 힘이잖아요. 이게 표현 자체죠. 이때 두 개 있죠. 첫 번째 소매 인력 법칙, 중력 또는 확률 모형 두 개 있다죠. 소매 인력은 누가 말한 겁니까? 랠리. 그 다음에 중력 확률 모형은요? 허프거죠. 그래서 애들 둘은 기본 구조 이거죠. 랠리는 항상 뭐라 했습니까? 상권은 딱 두 개만 있는데 요 중간에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은 딱 한 곳에서만 물건 산다는 기본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고객이 분리될까? 고객이 분리될 수 있는 경계처럼 파악한 게 어디게? 랠리고, 반대로 밑에 뭐 있어? 허프는 뭐니까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물건을 사지 않고 A, B 두 개 상권 둘 다의 물건 사더라. 어디 말은 상권이 중복되어진다. 중복되는데 여기 있는 고객이 과연 A와 B에 각각 몇 프로 정도 갈 것인가? 즉 확률 등을 파악한 게 뭐냐? 어디게? 저기 있는 중력 또는 확률 모형이지. 자, 일단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 네 개 테마가, 그러면 자 다시 할게. 여과 과정 모르면 이거 모르는 거요? 관계없는 거잖아. 이걸 모르면 이거 모르는 겁니까? 관계없는 거지. 즉 이 말은 비록 우리 책에 보면 현재 3장 부동산 시장이란 제목이 있지만 굳이 이 시장 전체를 갖다 이 하나 둘 셋 네 개 테마인데 네 개를 좀 연결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한 개 단락단락,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절마다 그냥 끊어서 공부하시라고. 괜히 다 연결하자면 연결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봤을 때 이 내용 알고 있다 싶으면 이건 철저히 내 걸 가져가고, 모른다 싶으면 그걸 빼버려, 한 절만.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이건 나 모르겠어. 그럼 빼버리라고, 한 게 없으니까. 대신 아는 건 철저히 내 걸 갖고 가야 돼.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공부가요. 아주 오래 좀 아시고. 자, 이제 오늘 할 것은 뭐냐? 저기 있는 20페이지. 자, 20페이지는 제목이 뭐죠? 정책.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정책이란 말 뜻이 뭐예요? 자꾸 번역하시 우리말로. 정책?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겠다. 이 말 뜻이라고. 왜 개입할까? 왜 가만히 있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굳이 개입할 필요 있을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보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게 뭐냐고 이게 정책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항상. 그러면 자 이거 컨트롤 봐볼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파악해야 됩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 것이 먼저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정부가 개입하는 게 뭐라고? 정책이죠. 어떤 정책이 있을까? 어떤 대책이 있을까 봐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컨트롤 봐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미시적 문제가 있고 그 반대 거시적 문제 크게 두 개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 1항 뭐라 칭합니까? 민법 99조 1항 가보니까 부동산 1항 뭐와 뭐? 응? 토지와 정착물이지. 첫 번째 보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겠네.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건물이지. 건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주택. 주택 관련돼 있는 문제 있겠네. 그죠? 이런 문제 파악하신다고. 그러면 이때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 무슨 정책? 토지 정책. 그죠? 주택 관련돼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 무슨 정책? 이렇게 한번 가시라고 공부할 때 편안하게. 자 반대로 거시란 건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를 갖다 놓고 해결한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시장 경제 원리 맞게 되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발생하는데 이런 게 뭐냐? 시장 실패. 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수정하기 위해서 국가에 개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다른 말로 경제적 기능이라는 용어 쓴다고요. 자 거꾸로 다시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경제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등이 이용되어진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항상 이 분배 즉 빈부 차이가 발생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분배에 대한 문제 항상 발생하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정치적 기능 이렇게 쓴다고 씁니다. 즉, 이 분배를 좀 달리 표현하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쓴다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하는 한 예가 뭐냐고 정치적 기능이라고. 자, 우리 보통 이제 이 정책이 실제 시험은 매년 4개에서 한 6개 시험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 책에 있는 그 내용에 보통 시험 나오면 여기 나온다면 4개가 딱 나와. 4개. 보통 2개는 막 우리 2개는 시사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그러니까 시사성 갖고 있는 문제 나중에 제가 7월 때 넘어 정리합니다. 그때 보시고 책에 있는 것만 가지고 공부한 딱 4개인데 자 물어보죠. 둘 중에 어느 놈이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하겠어? 응? 미시에 더 중요합니까? 어차피 뭐 있으면 이거 찍을 거 아니야 이거? 훨씬 더 중요한 게 얘가 더 중요해. 이렇게 나온다고. 자 다시 묻자고. 토지가 중요합니까? 주택이 중요합니까? 느낌이. 응? 둘 중에 누가 중요해? 얘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사실은 중요한데 문제는 얘는 참 안 나온다고.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어. 주택 관련된 문제는 절대 지문을 5개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나온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한 문이 나올 건데 자 다시 문제가 중요해 정책이 중요해. 제목이 뭔데? 정책이지. 여기 중요하겠네. 여기서 한 문이 나와. 정책에 대한 수단 또는 방법 이런 말 뜻이 있다고. 방법. 자 이 말입니다. 좋다. 국가 네가 부동산 토지 관련된 시장에 개입하라는 거야. 하는데 어떻게 개입할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그 3가지 방식이 있어. 그걸 보시고 자 다시 제가 좀 딸 건데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있거든요. 예가 꽤 많네. 요 예가 꽤 많지. 그 중에 꼭 기억할 건 2개 있어요. 공공재란 게 뭐고 두 번째 보니까 외부 효과란 말 뜻이 뭘까 이러 보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3번째 국가가 여기 있는 분배 집이 없는 분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게 곧 정치거든요.
자, 집이 없는 분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임대주택 정책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조세, 세금 관련돼 있는 조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조세 증가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 정책 공부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컨트롤 알려고 생각하지 마. 이거 남 알고 있으면 돼. 여러분 해야 될 게 뭔지 합니까? 요 딱 네 개야. 자,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딱 네 개라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정책에서 공부할 건 네 개이다 이거 마시면 안 돼. 굳이 컨트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쭉 흘러가시라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정책에 대한 수단, 공공재, 외부효과가 뭐가 될 것이고, 또 집이 없는 분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식이 뭐가 있고, 조세 전가란 말 뜻이 뭘까? 이거 마시면 안 돼. 요거 네 개를 공부한다 생각하시라고. 자, 그러면 우리 그 책에 있는 순서에 따라가면 우리 아마 요게 문제 나 있지? 자, 책 몇 페이지죠? 20페이지. 그죠? 20페이지. 자, 20페이지 가볼게요. 설명된 게 뭐 설명되어 있습니까? 시장 뭐라고? 실패. 자, 보세요. 자꾸 암기하지 말라고 이해하시라고 지금은. 시장 실패 반대말 뭐야? 시장 성공.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차이 뭐요? 응? 성공과 실패. 잘하면 성공이고 못하면 실패 아닙니까? 자, 근데 자 보세요. 이런 거요. 시장 성공이란 말은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된 시장이야. 어느 누구도 손해나 이익이 없이 자원이 합리적 배분되어지면 절대 어느 누구도 초과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시장이라고. 자, 다시. 초과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시장이 뭐라고 저기서? 무슨 시장 저기? 초과이익이 없는 시장 아까 설명했던 거 아니야? 효율적이지. 그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시장이 곧 이게 시장 성공이라고. 아까 보면 효율적이 뭔데?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거. 같은 말이 어느 누구도 초과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이 말 뜻 아니야? 그러면 시장 실패란 말 뜻은 혹시 여기 있는 개념이 나오면 자원이 뭐요? 합리적으로 어떻게? 배분되지 못한 시장 아닙니까? 그죠? 즉, 이 말은 어느 누군가 부분에 손해나 이익이 발생되는 시장을 가지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먼저 보시면서 따라서 이때 보니까 이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뭐가 있을까 하는데 사실 그 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책에 한 몇 개 나 있죠? 책본에 뭐 있습니까? 한 4개 있는데 4개만 있지 않고 이게 수백 개 넘습니다. 그걸 다 기억할 수 없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딱 두 개 마시면 돼. 공공세, 외부효과 2개 마시라고.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공공재부터 합니다. 자, 공공재. 또 두 번째 외부 효과.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요. 이게 거의 한 이 별 4개 정도 되는데 나오면 그중에 이게 80%. 이게 20%에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게 외부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 공공재부터 설명할게. 미리 결론부터 내립니다. 요 2개만 기억하시라고. 공공재에 대한 성격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하고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을 때 곧 이게 공공재라고. 그런 결과 생산량이 적정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항상 공공재 나오면 무조건 답은 요거 외에는 답이 안 나와. 여기서 무슨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자, 일단 설명 들어볼게요. 이런 공공 반대말, 아니 공적 반대말, 사적, 공공 반대말, 민간 이 말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자, 공공재 반대말 사적재 또는 민간재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자, 현재 여기 뭐 있습니까? 이 원주시에 보니까 중앙시장에 사과란 이 제품이 100개 정도 나와 있답니다. 또 원주시에서 제가 영화관에 영화를 본답니다. 또 원주시에서 보니까 일기예보를 볼 거예요. 요 세 개 있는 제품들 중에 한 개는 공공재, 한 개는 민간재야. 어떤 게 공공재? 느낌상? 일기예보. 민간재는 사과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럼 봐볼게 이제. 지금 목적이 요 말뜻을 좀 이해해두라는 거야, 목적이. 자, 현재 여기 있는 중앙시장 가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사과가 현재 100개 나와 있답니다. 나와 있으면 이때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가 보니까 가장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수요자가 제일 먼저 이 물건을 가져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번 수요자가 제일 높은 돈을 주다 보니까 얘가 30개 정도 산다면 이제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뭐든 장상 경합이 되면 그 양이 무조건 줄게 돼 있어, 경합성은. 그런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한 명이 보든 10명이 보든 30명이 보든 그 양이 줄까? 다시 해볼까? 자, 서울에 있는 상암 운동장에 보니까 한일전 축구하고 있어. 근데 관람객이 딱 한 명 있어. 있을 때 그 관람객이 느끼는 만족도 하고, 그 관람객이 꽉 차 있을 때 만족도 차 있을까? 오히려 그 양이 줄까? 더 커지겠지. 그죠? 이와 같이 영화관에 영화를 볼 때 한 명이 보든 10명이 보든 그 양은 줄지 않는다고 이게. 그런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경합이 되지 않는 거지 비경합이라고. 자, 두 번째, 요 배제란 말은, 배제란 것은 이런 거죠. 영화관에 영화를 볼 때 돈이 없는 분은 뭐합니까? 배제당하는 거지. 그죠? 근데 반대로 뭐 있습니까? 돈이 있는 분이 영화를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배제란 말 뜻이 뭔가 하면 돈이 있는 분이 결국 뭐 있으면 그 물건 가져가고 없는 분은 결국 배제당한다는 거야. 근데 일기예보는 돈이 없어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냐고. 있지. 이런 결국 뭐야? 비배제 아닙니까? 따라서 뭐 현재 보니까 일기예보는 비경합, 비배제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공공재이고, 거꾸로 사과는 뭐 있습니까?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사적재지. 그죠? 민간재. 그러면 여기 있는 영화관의 영화는 뭐 되겠습니까? 비경합성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그다음 뭐야? 배제성 있는 거지. 요건 뭐가 되겠습니까? 반반 같은 거 아니야?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는지합니까? 준공공재. 우리 준 요거 연습한 적이 있지? 준부동산, 준지대 한 적 있잖아. 어떻게 번역합니까? 준부동산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응?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체한 거 아니야? 그 얘도 뭐요? 공공재도 아닌 게 공공재 인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가시라 공부할 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말이지. 요거 이해되었죠? 절대 공공재는 경합과 배제성 있는 게 아니라 비경합, 비배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국방 같은 거, 치안 같은 거, 관공서 같은 거, 또 뭐 있으면 저기 있는 도로, 뭐 공원 같은 거 있지.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공공재라고. 그러면 이 공공재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뒀을 때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 한번 봐보자고. 자, 다시 우리 소방서는 분명히 공공재 맞습니까? 맞지, 그죠? 자, 요 소방서가 있는데 하나 물어보자고요. 여기 있는 원주시에 대충 소방서 한 대충 몇 개 정도 필요합니까? 적정한 양이. 몇 개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결론 알 필요 없는 거지, 그죠? 자, 일단 만약에 이 원주시에 보니까 적정한 소방서 이 양이 10개 정도가 있으면 가장 적정하다면, 예를 들어서. 근데 현재 이 소방서가 만약에 민간재일 걸 한번 가정해 볼게.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집에 불 났습니다. 불 나서 제일 먼저 뭐 있으면 이 소방서 전화하죠. 불 났으면 불 좀 꺼둘라라고 전화한다고. 근데 이 소방서 현재 보니까 공공재가 아니라 민간재일 걸 가정했어. 그러면 소방서 뭐라 하겠습니까? 좋다, 내가 지금 가겠다. 대신
요 물을 걸? 너 요거 있냐라고 물을 걸?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간자니까. 그러면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 소방서 뭐라 하겠습니까? 응? 내가 소방서는 그냥 아주 친절하게 가긴 가는데 돈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해달라 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응?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소방서 현재 이게 뭐 있습니까? 공공재 맞지? 그죠? 이때 정부의 어떤 재정적 지원이 없다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어쨌든 무조건 소방서 가서 불 꺼주죠. 꺼준 만큼 뭐가 들어갑니까? 비용 들어가잖아.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나는 소방서한테 어떤 대가 지불해 안 해? 해 안 해?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소방서는 계속해서 뭐 있습니까? 비용만 들어가지 어떤 들어온 수익이 있습니까? 없겠지. 없으면 조만간 소방서 한 개, 두 개 문 닫을 것 같은데 느낌상?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원래 적정한 양이 총 10개인데 점점점 이 양이 줄면에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게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더래. 만약에 일단 단 조건은 국가 재정 지원이 없는 거예요. 단 조건이. 그래서 이렇게 결국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현재 보니까 이 뭐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원주시 보니까 적정한 소방서 양 10개지. 현재 몇 개 있어? 그래서 적정한 생산량보다 뭐 한다고? 과소 생산된다 이 말이라고. 근데 국가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건 적정 생산이 필요할 거 아니고 필요하겠다죠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갈 수 없이 이 소방서한테 계속 뭡니까? 이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적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꼭 알 거는 뭐 다른 설명 꽤 많지만 다 필요 없이 요 핵심 아시라고. 그래서 항상 공공재라는 것은 비경합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으면서 적정한 생산량보다 과대가 아니라 과소 생산된다 이렇게 하시라고. 자, 두 번째. 요 외부 효과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내 걸로 가져가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일단 원론부터 설명할게. 첫 번째 보니까 사적 주체가 있어요. 요 어떤 동네가 있거든. 동네가 있는데 요 사적 주체가 있죠. 이 동네에다 어떤 걸 집어넣었어. 즉 학교 집어넣고 공원 집어넣었어. 연탄 공장 집어넣었어. 그럼 다시 요 사적은 개인이야. 다시 사적은 개인이 될 수 있고 국가가 될 수 있어. 어쨌든 자, 요 사적이 이 동네에 보니까 학군전 학교 집어넣었어. 그 동네에 있는 집값은 집값 좋은 학교 들어왔대. 집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집값 올라갔어. 다시 이 동네에 보니까 요 사적이 뭘 했는가 하면요. 쓰레기 매립장 집어넣었어. 이 동네에. 그 동네 집값은요. 떨어지겠지. 그죠? 그런데 자, 잠시 잘 보자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동네 공원 등을 집어넣고 쓰레기 매립장 집어넣고 연탄 공장 집어넣고 학군전 학교를 집어넣은 목적은 이 동네에 있는 집값을 상승 또는 하락시킬 목적이겠어? 얘 입장에서? 그럴 목적이 있습니까 이거? 아닐 거 아니야 분명히. 그지? 그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의도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지. 그죠? 이익을 본 걸 뭐라는 잡니까? 이걸 다른 말로 외부 경제를 쓴다고. 요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정의 외부 효과라는 용어 쓴다고 쓸 때. 거꾸로 지역 주민 때 손해볼 수 있지. 그죠? 손해본 걸 뭐라는 잡니까? 외부 불경제를 쓴답니다.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쓰게 돼 있다고 쓸 때. 자, 그런데 다시 보자고.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익이나 손실 등을 보았지만 요 사적한테 어떤 대가 등을 지불합니까? 해 안 해? 아니 이 사람이 이 동네 학교 좋은 학군전 학교를 집어넣었어. 집값 올라갔지. 가서 거기 있는 지역 주민이 이 학교를 만든 얘한테 어떤 대가 지불하냐고.
안 하겠지, 그지? 이런 게 뭐냐고, 이게 외부 효과라고. 자, 다시 이제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 자, 항상 조심할 게 뭔가 이 사적은 나라고 생각나. 내가 이 동네에 학교 집어넣고 연탄공이 집어넣은 거예요. 넣었을 때 나 아닌 사람들 뭐야? 주변 사람들이지. 그지? 주변을 다른 말 뭐랍니까? 외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현재 이 동네 학교 등을 집어넣고 연탄공이 집어넣었을 때 나 아닌 주변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 결국은 이익을 본 게 뭐라고? 외부 경제. 손해 본 게 뭐요? 불경제. 의미 파악되겠습니까? 저 문제는 이거야. 요 말 뜻이 뭐냐 기억하시라고. 외부는 어떤 효과 있냐 묻는 거라고.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가끔 사람들 자꾸 착각해. 내가 이익을 보면 외부 경제야. 내가 손해 본 불경제 생각하는 사람 꽤 많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나가 아니야. 나 아닌 주변 사람들이라고. 내가 이 때문에 있으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거야. 내가 행위를 했을 때 나 아닌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본 게 외부 경제, 손실 본 게 불경제야. 그래 봐야 되지. 자꾸 나를 이 속에 집어넣으면 답이 이상이죠. 나중 가면. 그래서 자, 꼭 아실 건 다시 합니다. 물론 이 사적인 개인이 될 수도 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자 다시 어떠한 한 사람이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의도치 않는 결과 때문에 이걸 보통 제3자 또는 외부 제3자가 이익이나 손실 등을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게 외부 효과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이때 다시 한 번 더. 그럼 시장이란 건요. 보세요. 시장이란 것은 A와 B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행위가 있는가요? A가 B한테 어떤 분필 등을 주면은 반드시 B는 A한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시장 기본 논리는. 그죠? 근데 이 사적이 뭘 지불했잖아. 넣었지. 넣었는데 얘는 어떤 대가 지불했어? 안 한 거지. 이런 걸 보통 뭐라냐? 다른 말로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 쓴다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말 뜻이요.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이익이나 손실 등을 본 걸 다른 말로 뭐랍니까? 외부 효과다 이렇게 하시라고. 됐죠? 그러면 항상 시험 냈을 때 외부 효과라는 개념이 딱 나오면 무조건 여기 있는 요 세 개 글자 중에 한 개를 딱 장난치게 돼 있어. 무조건. 다른 걸 장난칠 수가 없어. 이 내용의 핵심이 뭔지 하면 이거예요. 여기 이 내용이라고 핵심이. 자, 그러면 책 가볼게. 가보자고. 예, 책의 20페이지 가볼게요. 예, 보니까 뭐 속에 있는 양갈로 2번 외부 효과 나 있지. 그죠? 그거 딱 세 줄 나 있거든. 설명이. 내용 달지 말고 중요한 키워드 찾았네. 딱 세 개 글자. 어떤 거? 그죠? 첫 번째 확인할 거.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 말 나와야 돼. 통한다 쓰면 틀려. 또 쭉 가서 거래 당사 아닌 제3자에게 뒤에 뭐라 했습니까? 의도하지 않는 이 말이지. 그죠?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실 등을 가져다 주면서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항상 시험 나면 그 세 개를 찾아내라고 무조건. 그 세 개 외에는 장난칠 문구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2번 보니까 예, 이거 동그라미 1번 있는데 예, 뭐 큰 의미 같지. 1번, 2번 그냥 넘어가시고 지금은 저 이거 보세요. 요것만 할 거예요. 요거까지 말 거고 다음에 가면 이제 외부 경제 불경제 성격을 다시 상세 설명할 거니 그때 보시고. 다만 지금은 중요한 건 개념만 파악하셔야 돼. 하는데 꼭 기억할 게 뭔가 나중에 가면 말썽이 생기니까 항상 뭐 있습니까? 내가 이익을 본 게 외부 경제 아니야. 그걸 기억하시라고. 내가 항상 나는 뭐요? 이런 걸 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나중에 외부 경제 불경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오래 보시고 단지 나 아닌 지역 주민이 외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이익을 본 게 외부 경제, 손실 본 게 외부 불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 자, 그래 봤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자, 2번 나 있죠? 정부 부동산 시장 개입 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한 게 보세요. 자, 요거 끝냈어. 두 번째 여기 있는 요거 할 거예요, 이제. 요거. 자, 거기 보니까 정부 시장 개입이 있는데 개입 수단 또는 뭐 있습니까? 네, 방법 임할 뜻이에요. 다시 번역할게요.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할 목적인데 해결 방식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직접 개입.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용 규제. 이용 규제. 세 번째가 뭐 있냐? 간접 개입. 요 세 개. 얘도 우리 시험에 거의 한 80% 이상 시험 날 확률이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항상 이거 묻습니다. 좋다.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래? 이게 시험 날 항상. 근데 지금은 그 예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이제 요 개념 자체를 먼저 파악하시라고. 개념을. 자, 다시 할게.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현재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항상 시장은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그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부동산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어요. 현재. 있는데 이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네. 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지. 그게 뭐라고? 정책이지. 그지? 네, 개입 방식 보니까 직접이란 건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당사자 입장에 되어서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직접이라고. 자, 다시. 공공임대주택이 있지. 요거 누가 만들었어? 국가지. 국가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서 공급할 목적이지. 이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누구 입장입니까? 얘 입장에서 문제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이 현재 부족한데 없는 분은 집이 없다. 집을 가질 기회가 없대. 그래서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줬대. 공급자 입장이라고. 얘 입장에 문제 해결한 거지. 이게 직접이라고. 참고로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보통 공공이나 공영이란 말은 국가 개입한 이 말이거든. 이 몽땅 다 직접이야. 두 번째 보니까 매수, 수용 하나 물어보자고요. 매수란 말과 수용 이거 들어봤죠? 공법 시간에. 먼저 요거 하셔야 돼. 정책을 법으로 만든 게 공법이야. 네? 그러면 우리 공법에 배웠던 내용과 이 개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똑같을 수 있어. 내용 자체가 같은데 공부에 대한 방식은 달리 하시라는 거야. 공법은 이런 걸 함에 따라 어떤 절차,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야. 이런 절차를 갖는다. 이걸 공부해야 되고, 개론 과목은 그 절차는 아무 의미 없어. 이런 걸 하면 어떤 실익, 장점과 단점이 있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똑같은 내용이 나와도 절대 같이 공부하지 말고 같은 말이지만은 공법은 절차야. 그 순서에 대한 순서가 중요하고 개론 과목은 의미 없거든. 없고 단지 이런 걸 하면 장점 뭐, 단점 뭐 이 파악할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매수란 말 뜻이 뭐예요? 땅을 매입한다. 국가가. 그러면 누구 입장입니까? 얘 입장 아니야? 이게 직접 아니야. 수용도 땅을 마는 거요? 땅을 마는 거요? 매입하는 거 아니야. 그죠? 매입한다. 누구 입장? 수요자 입장이지. 그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 입장에서 그냥 개입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직접이라고. 참고로 매수란 말과 수용에 대한 차이는 이겁니다. 매수는 협의 매수야. 수용은 강제 수용이고. 그 차이요. 강제성 인념료 그 차이라고. 다만 꼭 알 건 이겁니다. 국가가 땅을 매입할 땐 반드시 공시지가를 매입해. 이거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으라고요. 머릿속에. 그래서 일단 이것도 결국 뭐야? 직접이지. 그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토지 비축제도. 이거 같으면 토지은행님 제가 좀 더 할 거예요. 이 말도 땅을 국가가 뭐야? 비축한대. 땅을 매입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것도 결국은 직접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좀 다는 보지만 자꾸 이해를 하시라고. 이런 게 대부분 뭐 직접 개입의 한 예가 될 것이고. 자, 다시 두 번째 있는 이용 규제 갑니다. 자, 그냥 번역할게. 이용을 하는데 어떤 제재를 가한다 이거지. 표현 자체가. 야, 이 땅 너 절대 주거 쓰지 마. 상업만 써.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 이게 이용 규제 아니야? 표현 자체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런 겁니다.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을 때 얘들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 일으키면 결국은 이때 뭐 있으면 국가가 일으킨 사람한테 어떤 제재를 가한단 말이야. 너 이거 어겼네? 너 사형시켜? 이런 게 그것도 뭐야? 다른 말로 규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게 있으면 토지가 굉장히 투기가 많이 발생하죠. 하면 요지가 뭡니까? 이 토지 매매할 때 거래할 때 국가가 뭐합니까? 투기 등을 이 억제 길목에서 뭐 하죠? 이렇게 하지. 그죠? 이게 뭐야? 이게 규제란 말이야, 이게. 두 당사자 어떤 행위를 하라는 거야. 관여 안 하겠다는 거야. 직접은. 다만 뭐 있습니까? 너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잘못하면 내가 제재를 가하겠다. 이게 다른 말로 이용 규제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자꾸 파악하시라고. 지금 얘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은. 개념을 자꾸 파악하시면 나중에 얘는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이게. 그러면 이때 뭐 이용 규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어떤 걸 갖다 뭐 있습니까? 규제하겠다. 그죠? 지정하겠다. 또 뭐 있습니까? 해제하겠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계획한다. 또는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인허가 같은 인허가. 이 몽땅 다 규제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 다음, 자, 마지막 간접 개입이 뭐냐? 이 간접이요. 요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판단등이 잘 안 서는 게 사실은 얘들 둘이. 그래서 국가는 자꾸 묻는 거야. 이거 할까 말까. 묻는 거야, 자꾸 이렇게. 옆에서 보니 간접은 시장 바깥에서 얘를 자꾸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야, 이거 사면 내가 돈 줄게. 이렇게 뭐 살살 어떤 거 뭐 있습니까? 옆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일하는 경우도 이게 다른 말로 간접 개입이라고. 그래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야, 이거 하면 내가 보조금 준다. 또는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보니까 금융 지원하겠다. 또는 보니까 뭐 세금 등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게 전부 몽땅 다 간접 생각하시면 된다고. 근데 지금 암기할 생각하지 마. 여보세요. 가만히 보니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요거 아니야? 느낌이. 그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크게 세 가지 방식들 먼저 보시면서 책 볼게 이제. 자, 책 보세요. 보니까 첫 번째 21페이지. 양갈로 1번 토지 이용 규제 나 있지. 그죠? 물론 중요한 말은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 그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지 말고 또 동그라미 1번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 말 뜻이 뭔가. 그런 말 뜻을 먼저 쭉 보시고 실제 공부할 건 동그라미 2번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토지가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가 뭐 있습니까? 개입한다 이 말이지. 핵심 두 번째 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구속하고 제한하는 방법들은 뭐라고? 이게 이용 규제지.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가보니까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구체적 예가 있죠. 지역 지구제, 규제, 각종 인허가, 계획 이런 말로 하면 몽땅 다 뭐라고? 규제. 자, 갈로 2번 갑니다. 직접 개입 가볼까? 물론 중요한 건 얘도 뭐 있어.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지만 1번 한번 읽어볼게.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뭐 개입해서 수요자 및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게 곧 이게 다른 말로 직접이다.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보니까 그 예가 있죠. 공영, 토지, 은행, 수용 여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임대료, 분양가 규제 이건 빼버리라고. 임대료, 분양가 규제 이건 우리 앞 밑에 그 주석 달았더니 주석이 영틀입니다. 이건 주석이. 아니 분양가 규제
저기 뭐 임대료 규제 이건 뭐요? 물어보자고. 자, 칠판 보고 어디 속에 포함돼? 여기 포함될 거 아니야. 너 절대 5억 이상 받지 마. 그래? 10만 이상 받지 마. 이 규제 아니야 이게? 그지? 하여튼 그런 거는 일단 빼버리자고. 이 이상에 우리 아마 이 지금 수험생 중에 몇몇 개 책이 자꾸 이거 쓰고 있더라고. 그건 책을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꾸 이 밑에 있는 이 사람 어떤 이 내용을 갖고 쓰는 것 같은데 이 책의 엉터리야. 자, 그다음 밑에 있는 관료 3번 갑니다. 간접 개입 가볼게.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정부 등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토지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 역할을 갖다 수행하지 않는 반면 하지 않는 방식이죠. 직접 수행하면 직접 개입이지. 그죠? 예, 시장 기구를 틀을 유지한다. 이 말은 수요자 공급자를 그대로 놓아두면서 그 기능을 통해서 소개 효과를 갖다 얻는 방식이 뭐냐? 곧 이게 간접. 이 말은 옆에서 조언해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이 뭐냐? 곧 이게 간접이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 2번 가볼까? 간접계 가장 대표적인 거 뭐인가 하면 세제, 부담금, 보조금, 몽땅 다 뭐야? 돈이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이번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두 개 했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안에 구체적 내용을 보지 말고 컨트롤 보시라고. 첫 번째 뭐였지? 시장 뭐 실패. 시장 실패가 뭔데? 자꾸 개념을 갖고 가시라고. 시장 실패란 난 항상 뭐야? 자원이 합리적 배분되지 못한 것. 즉 효율적이 못한 시장. 두 개 있지? 공공재, 외부 효과. 특히 외부 효과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문제 발생했어. 그래서 국가 네가 해결하되 어떤 방식을 통해 해결을 묻는 게 뭐야? 부동산 정책의 수단이지. 세 가지가 있지. 직접, 규제, 간접. 요거 마시면 안 돼. 자, 오래 보시고 우리 예,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니까 5장에 부동산 투자가 있는데, 자, 이 말은 잠시만요. 일단 요거 지금 우리 책에 설명 안 돼 있어. 그래서 예, 다음 시간에 요 두 개 설명할게요. 하고 오다 5장 넘어갈 거예요. 일단 그런 순서로 가자고. 자, 좀 쉬었다가 다시 책에 없으면 요 두 개 할게요. 임대주택 정책과 조세 정가.